자, 이번 징크스의 주인공은요. 들으면 이런 대배우도 징크스가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실 겁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기생충까지 총 4편. 와우. 이분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 수는요. 무려 1억 1,300만 명 이상. 나 이분 얼굴이 자, 감이 오시죠? 국민 배우이자 충무로 흥행 보증 속도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에게 무슨 징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브래드 피트도 송강호 씨 팬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네. 뭐가 실패해야 징크스가 생기지? 이분 실패한 것도 별로 없지 그렇게 않나요? 망한 작품 많이 없는데. 2000년 이병헌 씨와 호흡을 맞춘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는 연기돌 임시완 씨를, 2017년에는 택시 운전자에서 충무로 유망주 류준열 씨를 천만 배우로 이끌었고요. 도무지 사극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납득이 조정석 씨와 영화 관상을 통해 미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송강호 씨지만요. 그가 여전히 깨지 못한 흥행 징크스가 있었으니 2007년 개봉한 영화 미리야. 대배우 송강호 씨 옆에 대배우 전도연. 이 두 연기신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누적 관객 수는 약 170만 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연기력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 부분에서는 당초의 기대를 못 미쳤나 봐요. 자, 송강호 씨는요. 여자 배우와 투탑 주연을 맡은 영화는 유독 흥행이 약하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송강호 씨는요.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신세경 씨와 영화 푸른 소금으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맞아. 그러나 약 7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요. 또 1년 뒤 2012년에는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기대를 모은 배우 이나영 씨와 함께한 영화 하울링이 개봉.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관객 수 약 161만 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다 여자 투톱이었네. 야, 투톱이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송강호 씨에게는요. 본인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수상을 한다는 건데요. 2007년 미량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쥐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수상, 또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다 서포트라는 식으로. 서포트를 했네. 깐에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계 흉만한 아우 없다? 영화계는 이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속편은 흥행에 실패한다는 일명 속편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정말 많았죠. 1편을 재밌게 보고 기대를 너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2편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별로였던 기억이 꽤 있습니다. 전작이 너무 화려하니까 아무래도 그늘에 가린 경우가 많죠. 네. 이 충무로의 속편 징크스 그 실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 개봉한 조승우, 김혜수 씨 주연의 영화 타짜. 2006년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넣은 레전드 작품이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뭐 이런 조승우 씨 명대사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보다는 요새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곽철용이죠. 김흥수 씨. 그럼요. 웃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는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으며 레전드로 기록됐습니다. 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의 오랜 염원대로 8년 만에 2014년 타짜 신의 손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과 써니를 연출한 흥행 감독 강영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전작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유해진 씨가 또다시 출연을 결정. 그리고 김윤석, 신세경, 곽도원 등 화려한 라인업까지 타짜2에 대한 기대감을 따블시켰는데요. 그런데 타짜 신의 손이 개봉하자 8년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허무하다.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네라며 전작에 비해 아쉽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실망도 컸었던 것 같고. 자, 이뿐이 아닙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좀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은 K-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1000만 관객을 돌파. 이에 K-좀비 시리즈 부산행2 언제 개봉하나요? 라며
부산행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랬죠. 그로부터 4년 뒤 부산행의 속편인 새 좀비 영화가 나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부산행 제작비의 2배 달하는 총 19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주연 배우는 강동원, 이정현, 캐스팅 좋죠? 게다가 개봉 전 칸 영화제에도 초청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행 반도 못 따라가는 반도라는 혹평을 받은 반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속편 제작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첫 작품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는 영화계 속편 징크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작을 뛰어넘는 독창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히트곡의 비밀은 모모 징크스? 완벽한 가창력은 물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그런데 신곡만 냈다 하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음원 깡패 아이유 씨에게도 뜻밖의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된 음악이 없는데 진짜로? 아 근데 이런 숨겨진 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준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세 글자. 또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시켜준 히트곡 좋은 날. 잘 됐는데 이거? 아하.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0번이나 1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곡 너랑 나까지. 너랑 나 세 글자. 다 세 글자네. 다 세 글자. 아이유 씨의 히트곡들은 전부 세 글자.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역시 폭풍 3단 고음이죠. 아이유 씨와 숫자 3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흥행 징크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3과 연관이 있군요. 팔레트. 우와. 자, 이거에 대해서요. 아이유 씨는 2013년 정규 3집 타이틀곡 또 세 글자죠. 분홍신으로 컴백할 당시에 세 글자 그게 저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징크스예요. 지금까지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또 세 글자 곡이네요. 본인 스스로도 징크스를 인정한 건 물론 분홍신 이후에 소격동, 23, 밤편지, 팔레트, 블루밍 이렇게 아이유 씨의 히트곡에는 유독 세 글자 제목의 곡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숫자 3과 아이유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클래식 음악계엔 약 200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숫자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넘버 9, 9번 교향곡 징크스입니다. 12음 기법을 정립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는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곧 죽음과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9곡의 교향곡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9번 교향곡 징크스. 이 징크스는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청력을 잃고 난 후 혼신의 힘으로 작곡한 9번 교향곡 합창을 발표한 뒤 1827년에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요. 그리고 베토벤 이후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맞이한 작곡가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9번 교향곡 그레이트를 작곡한 뒤 182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번 교향곡 이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마저 들어보십시오.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로자크는 5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고 1904년에 사망했는데요. 5번에서 깨졌네요, 그러면. 자,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몰래 또 했나? 사실 신세계로부터는 그가 사망을 당시만 해도 5번 교향곡이었습니다만 드보로자크의 사망 이후 신세계로부터보다 앞서 작곡한 4곡의 미발표 교향곡이 발견됐습니다. 무서워. 즉 이건 5번 교향곡이 아닌 9번 교향곡으로 정정이 되며 9번 교향곡 징크스가 또 한 번 맞아 떨어지고 만 겁니다. 9번째는 만들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말러는 악명 높은 9번 교향곡 징크스를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9번 숫자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만
징크스를 피했다고 생각한 탓인지 다음 교향곡의 제목을 9번 교향곡이라고 붙이고 만 겁니다. 아, 붙이지 마. 10번이라고 그랬어야지. 결국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한 뒤 19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얘긴데. 그 성공했잖아요. 잘 피했잖아. 근데 죽음을 피하지 못했네. 방심해서 다음 곡에 굴을 붙인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 클래식 음악계에 드리웠던 9번 교향곡 징크스. 하지만 더 많은 작곡가들은 보란 듯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약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국민 가수 사카모토 큐. 그의 대표곡인 스키야키는 아시아인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 브라질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하기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원조 월드스타였는데요. 일본의 톱스타인 사카모토 큐에게는 평생 꼭 지켰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 B 항공사의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것. 그는 해외든 일본 지방이든 불문하고 비행기를 탈 때면 무조건 A 항공사만을 고집했습니다. 아, 근데 비행기 관련된 징크스는 좀 무섭다. 왜 그렇지? 7, 80년대 B 항공사에서 두 건의 대형 추락 사고와 불시착 사고, 또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비행 중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사카모토 큐는 B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공연이나 행사를 갈 때면 언제나 A 항공사만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네다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예약 좀 해줘. 아 근데 어쩌죠? A사 비행기는 모두 매진이네요. 아이, 나 B사 비행기 안 타는 거 알잖아. 그래도 그 시간에 가시려면 B사 비행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생 처음으로 어머, B 항공사의 표를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살 떨렸겠다. 아, 어떡해. 완전 간 떨렸겠다. 그렇게 1985년 8월 12일 어쩔 수 없이 징크스를 무시하고 그는 난생 처음 어머. B 항공사 비행기에 오르게 됐고요. 사카모토 큐를 포함해 509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B 항공의 1, 2, 3편이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아우, 그런데 어떡해. 이륙한 지 불과 12분 만에 뭔데?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머머. 이 참사로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이 사망하며 당시 단일 항공기 운항 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고요. 엄마. 사카모토 큐 역시 시신이 불에 타 훼손돼 남은 치아와 그의 펜던트로 겨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건 불용하다.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지? 너무 무섭다. 그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진짜 무섭네요, 이 정도면. 딱 한 번의 다른 선택이 가져온 결말. 결국 피하지 못하고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현재 제46대 바이든 대통령까지 약 100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19명 중 단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즐겼던 이것은 바로 골프였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골프를 즐기는 후보자와 골프를 치지 않는 후보자가 경쟁하면 골프를 즐기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일명 골프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거는 뭐 좀 우연일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신기하네. 먼저 190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제치고 제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그는 거구의 체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에서는 유일하게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2008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을 제치고 당선된 버락 오바마. Yes, we did. Yes, we can. 2012년에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를 제치고 재선에도 성공했는데요. 오바마는 8년의 재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골프는 4시간의 자유라며 틈만 나면 필드를 찾아서 무려 306차례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미 대선에서 맞붙은 힐러리와 트럼프.
한때 힐러리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지르며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지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골프는 좋은 산책을 망치는 운동이란 말에 공감해요. 반면 트럼프는 지독한 골프 광으로 유명했죠.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승. 미 대통령 골프 징크스가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직후 1년 동안 무려 70회에 달하는 라운드를 돌며 변함없는 골프 사랑을 보여줬죠. 1년에 70회면 일 안 하는 건데요. 너무 많으시긴 골프를 했다. 치면서도 정사를 논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서 대선 나가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골프를 좋아하고 싶겠어요. 저 정도면.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0년은 인류의 시간이 멈춘 최악의 해로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의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요. 경자년에 코로나가 후베이 성을 덮쳐 전국에 퍼졌다. 180년 전 경자년은 서방 함선과 대포가 우리의 미몽을 깨뜨렸고 120년 전 경자년은 팔국 연합군의 쇠발굴이 황량한 자금성을 짓밟았다. 이게 그냥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그죠? 관영 매체잖아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저기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설이겠네요, 저거는. 중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명 경자년 징크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에 큰 환란이 닥친다는 징크스인데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경자년 징크스가 얼마나 사이언스냐? 먼저 약 200년 전 1840년 경자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발발.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고 항구를 개방하는 등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계기로 외세에 잠식돼 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한갑자 후인 1900년 경자년에는요. 서양의 종교와 외세를 배척하는 의화단 운동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망하자 일본과 러시아 등 8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 당시 연합군에 패배한 청나라는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청나라에 약 6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는 등 청나라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요. 1840년, 1900년. 큰일이 있었네요. 왕조 자체가 이제 멸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경자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경자년이 1960년인데 징크스를 피해갔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인 대약진 운동의 실패, 아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약 3천만 명 정도가 아사하는 등 경자년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0년 후인 2020년 경자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또 한 번 경자년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는데요. 2020년 경자년 징크스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까지도. 중국 넘어서서 전 세계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찜찜한 해겠네요, 경자년. 네.